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박영원 센터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소 생산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저장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소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수소에 대한 활용도 활용이지만 에너지 저장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 중요성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좀 보면서 이 에너지 저장과 관련된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독일의 발전량 추이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일단 산업 구조도 거의 유사하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점도 동일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독일이 우리랑 다른 건 뭐냐면은 2020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거의 한 40% 이상이 풍력 발전을 통해서 생산이 됐습니다. 석탄 발전은 그보다 이제 한참 양 자체가 많지 않고요. 그런데 올해 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선이 독일의 풍력 발전량인데요. 최대 발전원인 풍력 발전량이 7월 달까지 보시면 YY로 전력 생산량의 20% 정도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석탄 발전량이 YY로 41% 정도가 늘었죠. 풍력 발전량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 바람이 많이 안 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는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 독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단 석탄 발전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었느냐? 이 그림을 좀 잠깐 보시면요. 독일의 전력 가격이 지금 레코드 하이 수준입니다. 통상적으로 메가와트 시당 한 30에서 40유로 정도 하던 것이 2주 전에는 175유로까지 찍었고요. 9월 현재 평균 가격은 한 150유로 수준입니다. 작년도 대비했을 때는 뭐 한 5배에서 4배 정도 가까이 전력 가격이 급등을 했죠. 이런 이야기들은 뭐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반적으로 비슷한 상황인데 아마 뉴스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좀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족한 전력을 석탄 발전을 통해서 떼우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그래프에서 같이 나타난 그림입니다만은 이 탄소 배출권 가격도 톤당 30에서 40유로 정도 내외하다가 지금 2배 이상 60에서 70유로까지 올라버렸죠. 석탄 발전이 증가하다 보니까 탄소 배출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출권을 사려고 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면서 배출권 가격도 같이 올라버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올겨울에 어떻게 될 거냐? 올겨울에도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람에 대한 전망을 얘기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리고 일단 유럽 전체적으로 현재 천연가스 재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올겨울에도 이러한 전력 가격이라든가 탄소 배출권 가격의 강세 현상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판단입니다. 독일과 정 반대편에 있는 나라죠. 브라질의 경우도 보시게 되면요. 올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전체 발전량 중에서 3분의 2가 수력 발전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었죠. 그 밖에 수력 발전 외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그리고 천연가스 등을 감안하게 되면 전체 발전량이 거의 90%가 석탄 발전이 아닌 그러니까 신재생 발전에 근접하고 있는 국가죠. 그런데 브라질이 현재 사상 92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담수율이 지난 한 30년간 평균이 댐에서 물을 채우던 비율이 한 62, 3%였는데 이게 최근에 30%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력 발전량이 늘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브라질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수량이 줄어들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LNG, 그러니까 천연가스 수입량 급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015, 16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이걸 통해서 전력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올겨울, 브라질 입장에서는 올여름이 되겠죠. 올여름을 지나고 나서 이제 비가 많이 오면 괜찮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확신할 수 없죠. 그러다 보면 브라질은 더 많은 가스를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전력 요금은
뭐 비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독일의 사례 그리고 브라질의 사례 이런 현상들이 1차적으로 나타난 결과물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입니다. 이 가격은 아시아 그리고 영국의 천연가스 현물 가격인데요. 작년 3, 4월 달에 아시아 지역의 천연가스 가격은 천연가스 가격은 우리가 단위를 MMBTU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요. 한 3불 내외였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냐? 28불입니다. 뭐 영국도 비슷합니다. 25불 넘은 지는 꽤 됐고요. 자, 이게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뭐 8배에서 9배 가까이 올랐죠. 이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스공사에서도 천연가스, 그러니까 도시가스 가격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서로 떨어진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뭐 전 지구적으로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그게 커머더티, 특히 그 중에서도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세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천연가스 스팟 가격이 28불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유가로 환산하게 되면 얼마냐? 150불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배럴당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올겨울엔 천연가스 가격이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가도 같이 동행하는 현상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왜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요. 신재생 발전량이 늘면 늘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이나 태양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 규모가 커서 이걸 통해서 충분히 공급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또 이 뭐 수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화력 발전이라 이걸 또 돌려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근데 그 시기를 정확히 맞추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신재생 발전만 가지고서는 이게 안정적인 기저 발전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화력 발전이 계속 필요할 것이냐?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이 부분에서 에너지 저장, 소위 ESS, 그러니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화석연료는 가격 변동성의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공급 또는 조달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면 사서 갖다 투입을 하면 되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는요, 가격 변동성 리스크는 매우 낮습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현재까지는 이 두 개가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석탄 발전, 특히 이제 석탄 발전이 가장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전체 전력량의 한 60% 이상이 석탄 발전이죠, 여전히. 석탄 발전이 줄어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신재생 발전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그런 상황이라면은 신재생 발전의 안정적인 발전량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는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그게 바로 ESS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건 또 재밌는 부분이요. 신재생 발전의 효율이 높거나 신재생 발전량이 기본적인 수요보다 더 많은 국가는 이 발전되는 잉여 발전량의 처리, 그러니까 저장을 위해서 더더욱이나 ESS가 필요하고요. 신재생 발전 효율이 낮거나 또는 전체적인 발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국가들은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 ESS가 더더욱 필요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즉, 어느 쪽이나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너지 트랜지션 상황에서는요. 자,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ESS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배터리거든요. 뭐 리튬이온 배터리들을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비용적 측면에서 상당히 비싸고요. 그리고 대규모로 하기에도 매우 제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요. 이 그림은 뭐냐면 1kg의 수소 저장 설비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제가 몇 번 이 프로그램 통해서 말씀드렸던 솔트 캐번, 뭐 소금 동굴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솔트 캐번 같은 경우는요, 1kg의 수소를 저장하는데 투입되는 건설 비용이 한 35불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를 배터리로 만약에 저장한다. 1kg의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력량은 대략 한 33.3kWh 정도 되죠. 그래서 배터리 1kW의 가격이 만약 200불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6,600불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금, 솔트 캐번에 비교했을 때는 많게는 200배 이상 더 가격이 비싸죠. 그리고 또 다른 차이는 뭐냐면 배터리는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내용연수, 감가상각 기간이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솔트 캐번 같은 경우에는 반영구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솔트 캐번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거는 뭐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인 거죠. 지하의 소금지대에다가 대규모 인공적으로 소금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가스를 저장하는 방법인 건데, 이거는 이제 인류가 1960년대부터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지금도 건설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 규모 자체가 예를 들어서 수소 한 5,000톤 정도를 저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한 160기가와트시 정도에 달하는 규모예요. 이거를 배터리로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신재생 발전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배터리로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 충족은 가능할 수 있을지라도 신재생 발전이 하나의 그리드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솔트 캐번과 같은 대규모 수소 저장 설비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한 지질대가 없기 때문이죠. 이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솔트 캐번을 만들 수 있는 지질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현재 산유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러한 선택과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지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에는 거의 없다. 특히 한국, 일본은 아예 없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신재생 발전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발생되는 행여라도 발생될 수 있는 잉여 전력을 저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대로 날려버리거나 하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는 거죠. 바로 또 이 부분에서 요즘 들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암모니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왜 암모니아냐? 첫 번째는 운송 보관에 있어서 비용이 절대적으로 적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기존 설비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직접 연소도 가능하다. 최근에 조선업계에서 암모니아 추진선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도 같이 맥을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사실 암모니아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는 매우 몇 나라가 안 됩니다. 한국, 일본이 거의 메인이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암모니아 관련된 이야기는 글로벌한 이슈는 사실 아닌 거죠. 한국, 일본, 지금도 중국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일본과 한국이 전 세계 LNG 수입량의 거의 한 40에서 50%를 점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우리가 특별하게 신재생 에너지 만들 수 있는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은 암모니아 수입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이 또 1, 2위를 다투는 현상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긴 할 텐데요. 이거는 범지구가 글로벌한 이슈는 아니고 한국과 일본에 관련된 이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신재생 전력 쪽으로 많은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발전소,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자체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전력을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가 더 큰 이슈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암모니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매우 확실한 대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암모니아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암모니아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